혹시 지금 무릎이 아프신데도 참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무릎 때문에 고생하셨던 시간들이 정말 아깝다고 느끼실 거예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82살이신 박 할아버지는 3년 전만 해도 무릎 때문에 걸음조차 제대로 못 걷는 상황이었어요. 계단 오르내리기는 물론이고 평평한 길을 걸어도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박 할아버지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매일 아침 1시간씩 동네를 산책하시고 심지어 가벼운 등산까지 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게이트볼도 즐기시고 손자와 축구공도 찰 정도로 건강해지셨거든요. 도대체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박 할아버지는 수술을 받지도 않았고 비싼 치료를 받지도 않았어요. 단지 올바른 방법으로 무릎 건강을 관리하기 시작하셨을 뿐이에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올바른 관리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시니어 분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아프면 그냥 참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만 받았다면 이제는 미리미리 예방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특히 놀라운 건 우리나라 시니어 분들의 운동량이에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루 평균 60분 정도 걸으신다고 해요. 이건 20대 젊은이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많이 걸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 무작정 걷기만 하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올바른 방법을 알고 해야 해요. 박 할아버지가 처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실 때 주변에서는 다들 다른 조언을 해주셨다고 해요. 어떤 분은 많이 걸으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아예 쉬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진통제를 먹으라고 하시고요. 그러다가 박 할아버지가 만나게 된 게 바로 물리치료사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께서 박 할아버지의 무릎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주셨다고 해요. 가장 큰 문제는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져 있다는 거였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데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 할아버지는 근력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셨다고 해요. 하루에 10번씩, 그것도 겨우 5초 정도 버티는 것도 힘들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니까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20번씩 할 수 있게 됐고 2달 후에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도 추가하셨어요. 특히 박 할아버지가 효과를 많이 본 운동이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펴는 운동이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10초 정도 버티는 거예요. 이 운동을 하루에 양쪽 다리 각각 15번씩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운동만 한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의 자세도 많이 바꾸셨거든요. 예를 들어 앉을 때는 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하고 일어날 때는 손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기, 걸을 때는 발뒤꿈치부터 땅에 닿도록 걷기, 이런 것들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몸무게 관리였어요. 박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체중이 78kg 정도 나가셨는데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7kg 정도 감량을 하셨어요. 사실 무릎은 우리 체중의 3배에서 5배 정도의 하중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1kg만 빠져도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3kg에서 5kg 정도 줄어드는 거죠. 박 할아버지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특별한 걸 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밥을 조금씩 덜 드시고 간식을 줄이시고 물을 많이 드시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한 운동이 체중 감량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동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지셨다고 해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서 나던 소리도 많이 줄어들고 아픈 것도 많이 나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박 할아버지는 더 적극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스마트워치를 사서 걸음 수도 체크하시고 건강 관리 앱도 설치해서 운동 기록도 남기시고요. 요즘은 하루에 평균 8,000걸음 정도 걸으신다고 해요. 이 정도면 같은 또래 분들 중에서도 꽤 많이 걷는 편이에요. 그런데 무작정 걷는 게 아니라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걷는다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운동장 트랙 같은 곳을 선호하시고 너무 빠르게 걷지 않고 본인 속도에 맞춰서 걸으셔요. 그리고 중간중간 스트레칭도 해주시고요. 특히 박 할아버지가 즐겨 하시는 스트레칭이 있어요.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서 종아리를 늘려주는 운동이에요.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이완되면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또 허벅지 뒤쪽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도 중요해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뻗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인데 이걸 하면 허벅지 뒤쪽이 시원하게 늘어난다고 하세요. 박 할아버지는 이런 스트레칭을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운동 전후에 한 번씩,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해요. 처음에는 몸이 굳어서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정말 유연해지셨어요. 그런데 이런 운동과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지만 박 할아버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신 게 있어요. 바로 온찜질이에요.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무릎을 담그고 15분 정도 찜질을 해주시거나 온찜질팩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무릎 주변의 긴장이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단 무릎이 붓거나 염증이 있을 때는 온찜질보다 냉찜질이 좋다고 해요. 이런 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처음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박 할아버지가 건강관리를 하면서 가장 놀란 건 무릎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혈압도 안정됐고 잠도 더 잘 자게 됐고 소화도 잘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운동의 힘이에요. 한 부분을 위해서 시작한 운동이 몸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특히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기초 대사량도 높아지고 전체적인 체력도 향상돼요. 요즘 박 할아버지는 주변 어르신들에게 본인의 경험을 나누고 계세요.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운동 방법도 알려드리고 함께 산책도 하시고요. 실제로 박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건강관리를 시작하신 분들이 여러 명 계세요. 다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해보시니까 효과를 실감하신다고 해요. 이런 걸 보면 정말 나이는 숫자일 뿐이구나 싶어요. 70대, 80대에도 얼마든지 건강을 회복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무릎 통증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서 박 할아버지에게 좋았던 방법이 모든 분에게 똑같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골이 많이 닳아서 생긴 퇴행성 관절염과 근육 약화로 인한 통증은 관리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 정말 좋은 시대예요. 예전에는 병원에 가야만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집에서도 간단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기들이 나와 있어요. 박 할아버지도 스마트워치로 일일 활동량을 체크하시고 건강관리 앱으로 운동 기록을 남기시고 때로는 온라인으로 물리치료사 선생님과 상담도 받으세요. 특히 유튜브에 시니어 분들을 위한 운동 영상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어요. 무릎 건강을 위한 운동부터 전신 운동까지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영상들이 가득해요. 박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운동법을 익히셨다고 해요. 물론 처음에는 따라하기 힘들었지만 본인 능력에 맞춰서 조절해 가면서 하시니까 점점 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시니어 전용 피트니스 센터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일반 헬스장과는 달리 시니어분들의 특성을 고려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들이에요. 이런 곳에서는 물리치료사나 운동 전문가가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 계획을 세워주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특히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같은 시니어 질환을 고려한 저강도 운동 프로그램들이 인기라고 해요. 박 할아버지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지는 않으시지만 집 근처에 생긴다면 한번 이용해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더 체계적으로 운동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영양 관리도 무릎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박 할아버지는 연골 건강에 좋다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영양제를 꾸준히 드시고 항염 효과가 있는 오메가3도 챙겨 드세요. 음식으로는 생선을 자주 드시고 견과류도 챙겨 드시고 무엇보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물을 2리터 정도는 마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관절에 안 좋은 음식들은 피하려고 하세요. 기름진 음식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 가공식품 같은 것들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줄이시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리하시니까 무릎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기 건강검진에서도 수치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근육량이 많이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정말 기뻐하셨다고 해요. 80대에도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자랑스러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박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를 보면 정말 활기차세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아침 식사 후에는 1시간 정도 산책을 하세요. 오전에는 신문을 읽거나 책을 보시고 점심 식사 후에는 잠깐 낮잠을 주무세요. 오후에는 무릎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하시고 저녁에는 동네 친구들과 게이트볼을 즐기시죠.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단순히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활동이 조화를 이룬 생활 말이에요. 박 할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 꾸준함의 힘 이런 것들 말이에요. 무엇보다 박 할아버지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처음에는 다리 하나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 지금은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하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라고 항상 강조하세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시니어 분들도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력을 20% 이상 늘릴 수 있다고 해요. 또 관절 가동 범위도 개선되고 균형 감각도 좋아진다고 하고요. 특히 무릎 관절염의 경우 초기에 적절한 관리를 하면 진행 속도를 많이 늦출 수 있어요. 때로는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너무 늦기 전에 시작하는 거예요. 박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관절염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보다는 운동치료를 먼저 해보라고 권하셨다고 해요. 만약 그때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더 심한 상태가 됐을 수도 있어요. 조기에 적절한 관리를 시작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던 거죠. 지금도 박 할아버지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세요. 다행히 관절염 진행이 거의 멈춘 상태라고 해요. 오히려 무릎 주변 근육이 강화되면서 관절을 더 잘 보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희망이 생겨요.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아플 수 있지만 박 할아버지처럼 올바른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건강한 무릎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요즘은 정보도 많고 도구도 많아서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어요. 박 할아버지처럼 스마트워치나 건강관리 앱을 활용하면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무릎이 아프지 않아도 예방 차원에서 시작하는 게 좋고 이미 아프다면 더 늦기 전에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박 할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처럼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이죠. 그런 건강을 지키고 회복하는 건 우리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무릎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박 할아버지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해 보세요.
처음에는 힘들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박 할아버지처럼 몇 개월, 1년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주변 분들과 함께 하세요. 박 할아버지도 지금은 동네 분들과 함께 운동하시면서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받으세요. 함께 하면 더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또 서로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고요.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래요. 박 할아버지처럼 나이가 들어도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본인 미래와 건강과 행복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본인의 책임과 결정과 노력만이 본인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